네, 고 박사님, 네, 홍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하네요. 한 달도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좀, 또, 거기서 이사. 예, 아니, 여기 안에 론드리 머신이 없어가지고, 저번 사는데, 음, 그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걸 하러 또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에? 그건 아니고, 가라지에 있는데, 그 공용 네. 가라지, 다른 사람들 가라지에 어, 있는데, 그 집인데 뒤에 이제 조그만, 집인데도 그걸 따로, 그렇게 공용을 한다고? 집에 집이 없고. 굉장히 커요. 근데 뒤뜰에 그런 거 어, 있잖아요. 좀 약간 커티지식으로. 조그맣게 타운홈 같은 건가? 타운하우스? 그런 거야? 타운하우스 아니에요. 집이 큰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버클리는 돈을 음,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렌털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어, 코리타운이 칼리지로 돈을 벌어먹고 음, 그다음에 이제 큰 게 렌털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음, 땅값 비싸니까 음, 집을 좀 늘리고 막 그 룸을 많이 만들고 음, 그다음에 또 백야드에 커티지 음.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렌털 사업을 하고 음. 근데 그 커티지가 조금의 600 스퀘어 피좀 넘는데 근데 이제 근데 우리 붙어 있는 그 집 안에 그, 음, 그 가라지에 그 런드리 머신이 있었거든요. 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버클리가 웃긴 도시예요. 음, 네, 그래서 그때 팬데믹 때 고생을 한 거지. 학생들이 없으니까 렌탈 사업이 그냥 스탑된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렇지. 거기 또 비싸지? 버클리는 좀 싼가? 그 동네는? 오히려 비싸잖아? 버클리가 굉장히 비싸, 비싸. 비싸잖아. 거기가 또, 그치. 너 600, 실리콘밸리 거기 가까이 600,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 가까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가. 실리콘밸리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더 비싸다고? 웬만한 실리콘밸리보다. 그러니까 우리 보스턴 거기 그쪽에서 다닐 때 음, 아파트가 비쌌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학생 타운이라서 비싼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 학생들 그래서 훔쳐 그래서, 가고 그래도 그렇지. 계속 굴리는 거 아니야. 뭐 학생들 버텨나겠나, 거기에. 거기 돈 있는 유학생들만 가겠네. 그렇게 되면. 네? 아니 고 박사님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칼리지 가려면 음. 돈은 엄청 그건 나가. 그런데, 그렇지. 당연히, 버스턴 굉장히 비싸고 다. 근데 그 동네는 좀, 그 학생들 살기엔 너무 비싸던데. 그쪽 동네,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그 윗동네 말이야.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이에요. 내가 음, 내 와이프는 일하지를 않아. 근데 내 음, 전문직이 많아봤자 뭐 15만 불? 뭐 여기 음, 뭐 20만 불, 30만 불까지 있지만 보통 뭐 15만 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실리콘밸리는 이게 음. 어중간하고. 야, 15만 불로도 살아? 거기가? 거기 집세를 보니까 집값이나 이런 게, 야, 그건 그래서 막 더블 페이드 내가 아는 사람은 한 그래요. 20만 불 이상은 벌어야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15만 불 번다 그래 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하면 20만 불 정도 나와요. 음, 어? 그래서 음, 정말 빡세게 한 사람은 뭐 30만 음, 불까지는 있는데 음, 15만 불에서 20만 불 나온다고. 근데 그 인컴이면 어중간한 거야. 장학금도 못 받아. 아이들이. 음. 로 인컴은 거의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는 그 인컴 가지고는 그 집사람이 일을 안 하잖아? 그럼 그 인컴 가지고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나면 론이 엄청난 거지. 어중간하면 이게 참 장학금 혜택도 받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버는 거 그냥 그걸 다 이렇게 그렇지. 아, 어. 그래서 그리고 그 미들 클래스가 정말 안 좋은 게뭐고 박사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미들 클래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이제 서브 티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괜찮게 음, 살았대요, 자기가. 음, 티처 할 때, 제너럴 음, 티처. 음, 음, 근데 음. 암에 걸린 거야. 아, 항암 치료하는데 그거는 보험 굉장히 제한돼 있어가지고 보험 혜택도 그 보험을 따로 안보험이나 뭐 생명보험이 같이 그런 거 같이 안 들면 그건 못 버텨나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아직도 빚 갚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 아, 건강한 게 돈 버는 거야. 어. 어, 특히 그 50대, 40대도 그렇고, 40대는 이제 무난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50대, 60대, 뭐 다 많이 걸리잖아. 이 50대, 60대 특히 암 걸리는 사람들은 또 바로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이제 뭐 빨리 퍼지죠. 사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암이 아직도 빨리. 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세포도 같이 덩달아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그런데 오히려 80대? 음, 80대 암 환자들은 그게 암이 잘 안 퍼지고 그 참 그런 것 같더라고. 80대에서 뭐 폐렴이나 폐암이나 이게 뭐 별 음. 차이가 없는 게 오히려 폐렴 환자가 특히 급성 폐렴 환자는 바로 가. 근데 어쨌든 예, 이게 고 조심해야 돼. 박사님 그러면 어떻게, 고 박사님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지냈냐고요? 예. 아, 뭐 우리는 이제 방학 클래스는 다 끝났지. 지난주에 끝나고 아, 그렇구나. 이제 이제 좀, 그 기말 저기 시험 기간. 시험 기간. 그 파이널 테스트 그 기간인데 지금 그러면은 요때 아주 그냥 성적 매기느라고 우리 그 음, 음, 티칭 패컬티들 아주 힘들죠. 거의 음, 바쁘지. 근데 거의 다 지금 많이 끝나가고 아직도 다 안 끝났어. 뭐 이 녹화 끝나고 또 음, 매겨야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마감인데 음. 또 마감도 있어. 아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에세이 같은 거 채점하는 거예요? 뭐 그, 클래스마다 다른데 시험을 시험 보고 그렇게 하죠. 에세이도 있고 어떤 에세이. 클래스는 좀 어, 높은 그 어퍼 레벨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예, 페이퍼를 내게 하고, 말 시험을 내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으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 페이퍼 음, 그레이딩이 아주 쉽지가 않지.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 이게 코멘트 음, 해줘야 되니까. 그냥 대충 그레이드를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 플러스를 줬다, 뭐 B를 줬다, 그러면은, 그리고 와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이 이러면은 예, 애들 엄청 항의하고 뭐 그래. 항의해야 돼. 왜 너가 C를 받아야 되는지, 너가 왜 B를 받아야 되는지. 아, 이게 쉬운 자가 이게 아니거든. 이게 다 그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그 뭐, 리브릭 있죠, 리브릭. 응? 그 루브릭이 있죠. 그 루브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페이퍼 쪽으로 가면 참 이게 네. 약간 그렇잖아. 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아주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주관적이죠. 확실하게 그 논쟁을 못하게 이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이 메일 보내는 거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그 잘라버려야 돼. 너는 이래서 아직까지.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하여튼 아, 이유를 다 적어주고 뭐 아, 그래도 이제 막 따준 애들이 있어 가끔씩 그 아, 또라이들이 있거든. 하다가 어. 미국이랑 한국이 그게 차이인가? 아니야 한국 애들도 뭐 지금 대통령도 또라이인데 저 같은데 지금 뭐 또라이 대통령이라 부르면 안 되지, 지금. 무슨 에? 대통령. 어이, 형, 이거 뭐 태극기예요? 대통령이라 지금 부르면 안 되지. 아니요. 아니, 왜? 어쨌든 내가 이 또라이와 심지어 하여튼 거기까지 갔잖아. 대통령 자리까지 갔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아, 맞아. 뭐, 저기 있지. 트럼프도 대통령이지. 그렇지. 이 호라이즌. 또라이들,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뭐, 그러면은, 너가 한번 A 받은 페이퍼를 한번 볼래? 딱,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주 마지막 수단인데, 너가 정말 이렇게, 그러면 너가 한번 A 받은 페이퍼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보여주면 막 그럼 깨게 하고 비교가 되거든 자기 거랑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아니, 그, 요즘 그러면 챗GPT 그거는 잘 걸러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논쟁거리가 죄다 다 이제 챗GPT에서 이거는 뭐 AI generated 그 writing 확률이 100%다 뭐 이런 거 있어요. 90%뭐 음, 그러면 요즘 애들은 다 인정을 해. 음. 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다 걸러 이게 걸러내는데. 테스팅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걔들 항변은 프루프리딩을 했다. 그렇지. 그렇게 했다고 막 그래서 얘기. 페이퍼 같은 경우 진짜 이걸 프루프리딩 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꼼짝 못, 여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그래서 결국은 다 AI가 이거, 내용은 내가 한 거고,
내용도 사실 보면 알아요. 이게 알지? 약간 비슷비슷하잖아, AI였는지 아닌지 챗GPT. 아는데 얘네들이 계속 우긴다고 이걸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정을 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음, 인정을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격적으로. 또라이네. 지금 저 봐. 아, 저기 그런 스타일 보면 우리도 너무 잘 봤죠? 이번 지난주 동안 윤석열이 그 윤석열이가 그 꼬지 변명하고 인정하는. 합리화하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그럼 탄핵시켰나? 학생을 탄핵시켜? 이럴 때는 그건 그 그레이딩은 그 티처의 그 인스트럭터의 고유 주관이야. 뭐 그럼 정리가 안 탄핵시키면 뭐 되면 F 주는 거야? 아니 안 되면 너 알아서 뭐 하든지 뭐 그런 일까지는 없는데 내가 경험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경험 한 적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아는 패컬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아, 아는 대로 하면 그러면은 정말 그 또라이 같은 애들은 막 그 딘한테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그래. 같이 해가지고 막 결국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니 뭐 그러다 끝난 뭐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AI를 잘 이용을 하잖아요. 똑똑한 음. 사람은 자기 실력을 훨씬 많이 증폭을 시킬 수 있대요. 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어, 그 AI가 도움을 또 많이 주는 게 소위 말하는 뭐 그렇죠. 그 에세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음, 훨씬 더 고퀄리티의 페이퍼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진짜 자기 고유 아이디어를 다 써가지고 이제 뭐 챗GPT나 AI를 통해서 그거를 최종 그 고쳐주는 거예요. 저 좀 더 세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로. 이랬을 때 그런 AI 기능은 좋다고 어떻게 봐. 근데 괜찮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프루프리딩 같은 경우 근데 그거조차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기가 다시 리뷰해야 돼요. 다시 리뷰해야 되고. 좀 인간적인 맛도 있어야 되겠고 페이퍼가 그런데 아, 그런데 이제 여기가 경계가 이게 쉽지가 않고 이게 참 그래도 알아내기는 이제 감은 좀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 박사님. 그렇죠. 인간, 예, 그렇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AI 라이딩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챗GPT 라이딩도 얼마나 이게 단순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맨날 그 쓰는 단어들을 쓰더라고. 이러니까 이거는 완전 AI다. 이거 그냥 음, 그걸로 봐도 알아요. 음, 내용까지 안 가. 내용이 구체적이냐 아니면은 좀 뭐 이런 기계가 쓴 거 같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그 음. 쓰는 단어. 특히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 너, 얘네들 그 AI 잡아내면서 알아낸 게 있어. 그 아주 AI가 많이 쓰는 거 있어. delve.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갈지. 그러면 여지없이 챗GPT delve into라는 표현을 써요. delve into 뭐? delve into. delve into, delve into delve into 하고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DELV 그다음에 엄청 많이 들어가. 뭔가 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이걸 갖다 explore하고 뭔가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쓰면 많이 쓰잖아. 그거는 뭐 explore 음. 한다든지 뭐 하여튼 많이 쓴다고. 그뭐 이렇게 디테일링하고 근데 이거는 여지없이 그 delve into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참 얘네 단순하다. 그리고 또 in addition이라든가 덧붙여서 나가는 거. conclusion도 많이 쓰지. in 어, conclusion. 그리고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을 안 써. 웬만해서 뭘 쓰냐면 additional이라는 표현만 양창 음, 쓴다. 음, 어차피 음. 이게 보면 그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아니, 어, 근데 내가 그 인工지능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 수학계에 거의 탑인 교수가 있대요. 그 대만계인데, 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제 수학 AI가 그 마스터, 석사 과정 수준은 도달했대요. 어, 그런데 이제 AI, 그래서 이 사람 결론적으로 뭐냐면 AI와 인간이 합작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그렇지. 근거는 뭐냐면 석사 과정일지라도 얘네들이 AI도 피드백을 받잖아요. 음. 근데 내가 피드백 그 수학적인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하나, 그다음에 교수가 정말 뛰어난 교수가 피드백을 하나 똑같은 피드백으로 받는데요. 예, 피드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알잖아. 고 박사님이 한 건지 아니면 저 무식한 그 칼리제들이 피드백 아니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을 받고 더 깊게 깊게 연구를 할 수 있대요.
음, 근데 어떻게 이제 수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냐면 이게 수학 음, 이제 단순한 것들이 많은 거 아니야. 사실 뭐 우리가 페이퍼를 쓰거나 뭘 하더라도 단순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AI를 시키고 그렇지. 그 이제 전문가는 음, 수학자는 그 깊게 들어가는 거 그것만 판단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훨씬 뛰어나대요. 그래서 음, 그렇게 되면 많은 수학적인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치. 이게 뭐 잘 이용하면 이거가, 나 우리 솔직히 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5년 뭐 이런 거 상상이나 했나. 대학 다닐 때 이거 뭐. 근데 좀 좋은데 빨리, 하루빨리 이 AI 시스템을 챗GPT를 이 사법계에, 이 법조계에 갖고 와야 돼. 아, 이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 검찰이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 판결할 때 지금 판결을 할 때 특히 봐봐 이재명 판결이나 이런 것들 황당한 판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한테 무죄 따랐다고 말이야 이번에 그 리스트에 그 체포 리스트에 올리고 막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판결에 공식적으로 이거를 도입하는 게 물론 이제 그거에 의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AI 판결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뭔가 이 객관성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AI 판결과 왜 틀리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음, 검찰이 또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판사가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생각이네. 예. 예,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다 알거든 이제 더 정확하게 인간보다 객관적으로 한다는 건 다 그치. 알아요. AI가 in general 다만 이제 AI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 들어가기가 아직 제한이 부드러운. 많다.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악용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AI를 무시하고 그 챗GPT 판결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음, 이제 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참고 수준으로 음, 결국 이러다가 결국 검찰의 기능이라는 게 별로 쓸데없는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이제 완전히 다 해체되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AI가 다 해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런 단계까지 오면 좋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그 오판한 것들이 많은데 아,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퍼스펙티브가 이제 유죄 추정에 옳지 추정에 무죄 추정의 옳으니까 원리 이런 거. 그러니까 유죄로 판결하고 증거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잖아요. 음. 한 사람은 그냥 범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I가 일반적인 정보를 이렇게 그렇지. 일반적으로 딱 하고 그걸 어, 반박을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법조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인 게 이거가 지금 봐봐 이번에도 중앙선거위원회를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털려고 한 이유가 결국은 그, 그, 그 부정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이 전공 아니에요. 이 특기가 이 조작하는 거 아니야. 조작이지. 증거 조작. 이건데 이것마저도 AI가 이게 걸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오면 계속 이 진행 속도를 보면은 이제 조작을 못해. 증거 조작을 못하고 오판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조작을 하는 게 문제야. 조국도 그렇게 사냥을 하다가 결국 찾아낸 게 표창장 하나인데 이 표창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 검찰이 컴퓨터 갖고 가지고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충분히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인 거라는 게 이게 지금. 아, 예,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거 얘네들 뭐, 예, 예, 해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 그쪽 이제 미국 정치로 가면 그쪽은 어때요? 그쪽 어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이거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니 이게, 예, 고 박사님이 칼리지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칼리지 쪽에 뭐, 있으니까 칼리지 여전히 이제 프로페서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학생들은 어떤 처음하고 너무 달라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2016년에 됐을 때는 정말 다 샤킹했지. 그, 음, 샤킹하고, 막 이제 굉장히 겁도 나고, 이거 뭐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 학생들은 예전만큼 지난 바이든 뽑을 때만큼은 음, 아니지만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 그 전쟁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이 인기를 많이 잃었지,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투표로 이게 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젊은 층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를 많이 뽑았죠. 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된 거에 대해서 뭐, 자포자기, 그냥 별로 이렇게,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뭐, 어, 여전히, 선거 예, 직후에 뭐 반응 없었어요? 우리는 어, 어우 아니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들이 굉장히 업셋해가지고 세대지. 막 디프레스 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버클리는 좀 진보적이잖아. 아니, 그럼 뭐, 젊은 사람들, 학생들 버클리 유니파이드 그 하이스쿨 애들은 보이콧까지 했어요. 학교. 어.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그게 나오니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얘기하면서 꼭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뭐, 그 트럼프를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은다고 트럼프가. 어. 그러네. 한국의 진보 쪽은 왜 이재명을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얘기를 해? 참, 트럼프를 하게. 아니, 왜냐하면 둘 다 공통점이 사법 리스크라,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어. 이재명도 지금 재판에 걸린 게, 근데 이재명의 그 지금 이렇게, 이재명하고 트럼프는 지금 엄연히 증거도 많이 나왔고, 지금 다 유죄 판결도 받았고, 법원에서.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뭐 수백 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당하지 지금 뭐 형태는 근데 제발 좀 이 트럼프랑 이재명 이 비교는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보 쪽에서 그쪽에서 근데 해야지. 워낙 자꾸 트럼프가 이제 뭐 이제 많은 한국의 진보 쪽은 이제 북한과의 그 어떤 긴장 관계 완화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두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가 이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좀 그래. 좀 이게 비유를 좀 해도 이게 좀 적절하게. 근데 근데 이번에는 말이지 지난번하고 달리 워낙 표 차이가 이 해리스하고 이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스윙 스테이트 한 것도 이기지 못하잖아. 못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스마트하긴 스마트한 것 같아. 바로 뭐 도박을 했죠. 트럼프가 딱 이러면서 총 맞았잖아요. 음, 그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영웅이요, 미국의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올리는 등장을 했지. 거예요. 뭐 그 장면 일론 하나가 머스크의 미국인들한테, 영향도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음, 마지막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1밀리언 주고 막 그랬잖아, 투표한 사람들한테. 음. 예.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돈 따라가고 자기의 어떤 이득 따라가고 그래서 트럼프를 또 이렇게 지지를 하고 네, 뭐 그런 거야.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나 그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하나가 철학과 교수예요. 저기 남부 쪽에 오클라호마 쪽에 철학과 교수인데 야, 그 사람이 그 장면 보고 역시 이 트럼프는 미국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철학과 교수가 나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니 근데 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 고 박사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한나라 지가 한나라는 게 뭐야? 국민의힘? 음, 국민의 적? 국민의힘 뭐야? 국민의 음, 적당. 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음, 바뀐대. 바뀐다. 그 오클라호마 그런 거 아니가? 오클라호마 좀 척박한 데잖아요. 완전 빨간 나라 아니야. 음. 가서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변하죠. 아니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돼서 변하지. 그 생각조차도 막 변하는 거의 거 아니야? 뭐 99% 동의해요. 사람 변하죠. 변하고 그 자리에 따라서 또 변하고 왜냐 자기의 어떤 그 득이라는 거 우리 인간들 이게 포기 잘 못하거든. 그 이득이 되는 거, 그 프로피터블 한지 포기를 해도 그것이 포기를 함으로써 내가 또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예 아니겠어. 정치뿐만 아니라 그런 거, 뭐 이런 것들 다만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그 어떤 양심껏 행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뭐 그런데
그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나는 예전에 그 판사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저지의 이미지. 물론 당연히 학식도 높아야 되고 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뭐 다 이게 법학 공부를 하고 뭐 소위 말하는 그 학력고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험 성적부터 해서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어렸을 때 뭐 물론 공부를 하면서 그런 환상들이 다 깨졌지만 그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 근데 이번에 보면, 야, 어떻게 그 김태규라는 그 지금 언론 장악의 한 중심에 서 있죠. 그 음, 이진숙하고 같이. 김태규, 이 판사 출신이야. 음, 이상민, 윤석열 밑에 행안부 장관, 판사. 또 누구야? 한 5명 더 있던데, 이 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발표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판사야.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야, 자기,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그러더만 그 판사들이 응, 최종적인 그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 살고 있대요.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는 붕 떠가지고 나는 이럴 수가 단순하게. 있다. 응.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자기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살고 있대요. 어. 그래서 그 탄핵도 음. 조심해야 된다. 그 결론 헌재에서 결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음. 얘들이 어떻게 근데 내리는 거야? 몰라. 그 일단 왜냐하면은 그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굉장히 이제 수긍이 가는 게 그 판사들이 아, 유시민이 얘기했지, 맞아. 예. 유시민 그 판사들 그 판결이 그 자기네들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요. 그게 이 판사들은 검사들한테 올라온 그 변호사들한테 올라온 그 자료만 갖고 거기 안에서 판단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판결문을 갖고서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은 올라오지 않고 막 그런다고, 뭐 증거인멸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책임진다라는 말이 그런 게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음, 맞아. 이 생각인데 유시민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상 이론상 당연히 오류가 있다는 거는 다 알겠죠. 인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오류가 오류에 무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건 없건 그거는 내 판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도 이 자료에 있어서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살인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야지 좋은 판사라는 거야. 이거를 아, 배워요. 그래요? 그걸 이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저는 사람을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였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런 사람들 많다고. 사람을 안 죽였는데 그 들어온 자료를 보면, 자기한테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이거는 살인자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지 이게 훌륭한 판사라는 아니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음, 어떻게 그 자료만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 그 감도 있을 거고 인간이 음, 이성적인 존재가 감도 있을 거고 이 그렇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다각도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판사도 왜 볼 때 자료 위주로만 하지? 판사를 볼 때 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판사가 고백을 했어. 끝까지 그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댔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 판사도 느낌에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다 있거든, 사람들. 저 사람 있지.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갖는데 분명히 올라온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잘 맞춰져 있다는 거야. 살인자로. 이랬을 때 판사는 절대 자기 느낌을 거다 대입을 시키면 안 된대. 오케이, 오케이, 인정했어. 미국은 내가 오케이, 미국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 응. 우리나라는 괘씸죄가 있다니까 정말. 조국이 더 판사 형량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조국이 형량이 과한 게 뭐냐면
음. 유의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야? 얘네들 골 때린 거 아니야? 그치. 아,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볼 뭐? 때 그래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다 사법부도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대법원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지금 다 그 대법원장이 그렇고 다 지금 윤석열 라인을 갖다가 거기다 심었는데 지금 그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지금 올라온 자료들만 볼 때 이게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조국은 유죄라는 거지. 왜냐? 검사들이 철저하게 나는 그 어떤 그 표창장 문제라든가 이거를 검사들 조작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판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이 올라온 자료를 일단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나 검사 측에서 다 올라온 자료 이런 거를 보고 이런데 이거는 분명히 조국이 유죄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어쨌든 그 윤석열의 라인은 그러면 조국이 계속 그한테 챌린지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엄연히 이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너는 괘씸죄에 해당된다 이거 이게 인정을 안 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괘씸죄가 있어. 웃긴 사법 체제야. 네, 그러게요. 예, 싸그리 그냥 사법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죠. 예, 갈아엎어야지. 예, 지금. 예. 그래서 고 박사님은 이 총평,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보세요. 철학자 입장으로서 이번 탄핵됐잖아요. 탄핵됐죠. 예. 철학자 입장으로서 아, 좀 더 이게 철학자 이제 입장. 탄핵, 나는 이걸 이게 시작이죠. 음, 이제 시작이란 말이지. 이제 윤석열, 진지하게,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란 거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자기 옷이 아니고, 김건희부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축출의 이제 시작이거든. 뭐, 이렇게 시작인데, 내가 볼 땐 이따 다음 순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 인과응보죠. 아주 맞아. 평이한 그런 사자성어, 아주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인과응보. 이게 결국 자기가 자기를 탄핵한 거야. 그 탄핵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사업자득. 그래서 박근혜 정도의 국정농단은 어림도 없어. 내가 볼 때 이 탄핵,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계엄령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했던 거는 벌써 박근혜를 넘어섰거든, 남았거든. 그렇지. 박근혜 한참 넘어섰어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지금 다 장악했단 말이죠. 사법부, 행정부야 뭐 자기 검사 그러니까 새끼들까지 다 네, 검사 다 장악했으니까 이제 국회 시키면 이놈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자꾸 이게 거슬린단 말이지 말이고. 근데 이러다가 이 욕심이 과한 거지 자기 선상에서 이게 이것까지 장악하면 자기는 뭐 철저하게 뭐 영구집권까지도 꿈꾸는 그런데 야, 이 21세기에 이런 어떤 우리나라 40, 언제예요? 1979년, 80년. 네, 야, 40년 전. 40년 이상, 45년 전에 그 했던 그 계엄령을 지금에 와서 이건 도대체 참모진들이 누가 있고 도대체 어떤 건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이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끊임없이 아까 그 헌법 그 재판관들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인간이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장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뭐 판결을 할 때 장난질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자료나 이런 건데 지금 문제는 박근혜처럼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정농단이다 하면은 이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그러고 뒤에서 뭐 최순실은 어떻게 했고 근데 이거는 현행범이거든. 전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다 아니라 봤죠. 전 세계가 다 봤어. 현장에서. 그 군대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게 시간이 끌 일이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여기서 절대 딴 생각 못 해. 이 정치적인 조금이라도 자기 감정이나, 윤석열의 어떤 뭐 그런 편향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개입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최종 극단에 있는 판결이에요. 이 대통령 그거를 하는, 탄핵을 하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10일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10일. 자, 뭐 6개월 내에 한다 그러지만 박근혜가 3개월 걸렸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왜 10일밖에 10일도 내가 왜냐면 행정 처리라는 게 있잖아. 맞아, 그리고 맞아. 사실 이게 판결은 사실 이게 뭐 시간이 갈 일이 없는 거라.
우리- 그렇죠. 너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딴 생각을 해서 좀이라도 이 국민들의 그런 정서나 지금 이 국민들의 이- 이런 어떤 항쟁이라든 이런 것들에 좀이라도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헌법 이 재판. 부담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들어갈 텐데. 음, 지금 한국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못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검찰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나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음, 음, 적극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지금 김용현이 체포하고 뭐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과 손절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 얘네들, 모르겠어. 얘네들 근데 어쨌든 그놈들은 뭘 할게 빠지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에 숟가락 들어요, 구 박사님. 1부 순서 마치고 다시 2부 순서에는 우리가 다시 2부 순서로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 박사님께서 하실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지금 시국이인 만큼 그 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윤석열 지금 뭐 탄핵 이런 거는 다 뭐 모든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다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좀 색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음, 우리 성격상 우리가 진행하는 그래도 우리 채널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인문학에 아주 관계된 게. 수준 이 높죠. 학문, 이 책과 관련돼서,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리뷰하는 책인데, 음, 제목이 Archetypes in religion, Religion and Beyond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로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학자가 쓴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요거를 리뷰하면서 이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 그 음, 윤석열 심리 분석과 왜 윤석열이 계엄을 내렸는가 음, 요거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음, 좀 간단하게 논쟁을 하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아니, 어, 이게 심리적 분석이 김태형 씨가 잘 하잖아. 근데 좀 수준이 낮더라고, 내가 볼 때. 그분은 이제 사회 아주 좀 어, 대중적이고 좀 사회 심리학적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 막 사람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죠. 오히려 깊게 들어가면은 대중성을 좀 잃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하잖아요. 음, 봤는데 나도 봤어 몇 번.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 이게 말도 거의 말도 재밌게 하고. 엔터테인이고, 근데 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 약간 철학적인 수준, 분석, 틀리지, 우리 수준은. 굉장히 약간 철학적 높죠. 분석 네. 통해서 뭘 하는데 우리 저기 홍 박사님도 또 융을 또 공부했고 제 이러니까 되게 전공아니에요. 재밌는 토론이 많이 되고 이게 아마도 윤석열 이런 접근은 처음이지 않을까 음, 생각되는데 일단 좋죠. 간단하게 요 책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음. 이 책을 지금 그 융을 완전 비판해요. 융을 비판해? 이게 아키타입이라는 이론은 이제 융한테 분명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집단무의식이니 뭐 이런 거 싸그리 부정해. 어, 이거 다 허상이에요. 집단무의식, 막 제가 좀 세게 표현하자면 집단무의식 이런 거 이거 다 허상이에요. 예. 우리는 어, 항상 유형의 원형 뭐 아키타입 얘기할 때 뭐 맨날 이 집단무의식이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의식을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하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고. 그런데 집단 무의식까지 가는 거는 이제 융에 의해서 이게 많이 그렇지. 보편화되어 왔는데 어, 이 사람은 심지어 무의식의 존재조차도 아주 의문을 제기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예. 우리가 또 하나의 엄청난, 하나의 예. 의식적인 현상인데 자꾸 의식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봤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음, 의식을. 그래가지고 거꾸로다가, 이게 무의식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자꾸 추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지, 우리가 또 새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거구나. 그렇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이것들은 또 우리의 그 프로젝션, 이 투사에서 또 알려진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막 그냥 무슨 실체화 시킨다는 거야. 뭐 무의식이니 집단 무의식이니 해가지고 그거가 마치 어디에 뚝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체화 시킨다는 건데 이건 아주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 근데 이용 그냥 임상을 하잖아. 근데 이 예. 사람이 어떤 신화적 지식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신화에 나온 그 이미지들을 막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것도 그래서 그 무의식이 사람이 있다, 집단 무의식이 있다 예,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이 이제 사람도요, 이 사람은 그게 하나의 프로젝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오는 개념이 뭐냐면, 뭐, 네, 집단 의식 이런 거. 그게 이제 원형이에요. 이 원형. 사람도 원형을 얘기를 하는데, 원형을 잘 이해해. 이 사람의 이제 아키타입스라는 거, 이게 원형이라는 건데, 원형을 무슨 집단 무의식의 하나의 핵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원형이라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공시적인 거 있죠. 그 공시적인 거 뭐냐면은 다이어크라닉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있잖아요. 뭐 싱크라닉, 다이어크라닉 할 때 그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문화에 문화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성. 음, 이게 이제 하나의 시간적 흐름이잖아요. 이 음,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다 이게 갖고 태어나는 거야. 아, 쥔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의 음, 쥔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자꾸 이게 무의식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럼 어느 충분히 정도는 융 입장이네. 물론 융이에요. 근데 자꾸 융의 문제점이 뭐냐면 융동이에요. 이 사람 이론도 철저하게 융에서 동의하네. 갖고 왔는데 자꾸 융이 그 집단 무의식이니 원형이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형이상학화 시킨다는 거야. 화 알겠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학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거,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거, 그 이거를 무의식을 뭐 신격화 시켰잖아. 융 그래서 같은 뭐가 경우에는.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신비화 시킨다는 거야. 신비화시키지. 우리가 전혀 예, 모르는 존재가 우리 그래. 안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융이 말하는 그런 실험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비화를 안 시키고 음, 신학화를 안 시키고 형이상학화를 안 시켜도 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거야. 이 사람 얘기는요. 뭐냐? 그 다이아크라닉 그런 펑션하고 그 스키매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러니까 공시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근데 통시적이라 아까 시죠. 내가 잘못 표현했는데, 이런 공식. 공간상에서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달해 오는 음, 그런 어떤 통시적인 방법과 음, 어떻게 보면은 공시적인 그런 거라는 표현, 또 다른,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식적인 게 있어요. 스키매틱이라는 거. 음, 이 사람의 현재의 그 의식 구조를 말해요. 구조화된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라면은 타고날 때 그죠? 그게 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어떤 구조화된 그런 심성들이 그러네. 있어요. 음, 이런 현재화된 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통시적인 것들이 딱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구조화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것들이 음,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투사가 돼. 음, 그 통시적인 것과 그 음, 다이아크로닉한 것과 스키메릭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자손 대대부터 흘러나온 이런 것들과 자기 안에 그것도 심리 체계 구조화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는 게 끊임없이 프로젝션 돼요. 이거는. 음, 그것이 이제 자꾸 융은 이거를 갖다가 무슨 집단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음, 그렇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된다 이거지. 음. 이래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뭐냐, 원형이라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투사예요. 투사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투사에서 자꾸 왜곡된 투사가 나타나고 편향된 투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지. 원래 투사가 편향되기 그렇지. 마련이잖아. 예. 투사는 한순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걸로 투사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뭐 챕터 1에 보면은 뭐 원형과 그 어떤 프로젝션과 그 아키타입스 음, 그 투사와 원형 그리고 그 바이어스라는 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바이어스를 갖게 되고 이거 프로젝션에서 이제 나타난 편향된 투사잖아요. 일종의 바이어스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전통을 또 이렇게 편협하게 가져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형이 발현되면서 그걸 또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통합하는가. 결국은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융처럼 융의 이제 개성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네. 개성화 작용들, 뭐 전체적으로 뭐 self realization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향된 어떤 원형 그리고 투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통합 작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썼지? 이 사람이 인터그레이션인가 프로젝션 다음에 이제 쓰는 용어가 인터그레이션이에요. 아키타입의 인터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뭐 봐야 돼. 융리한 해석이네, 뭐 인티그레이션. 응? 그렇죠, 그렇죠. 융이한 해석이에요. 예. 융, 어차피 이 사람도 그 융을 비판하면서 그 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음, 실천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뭐 종교, 문화, 정치 뭐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렇게 실용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일상생활에 와닿게 이렇게 뭐 하는가 이런 건데 이 사람의 인터그레이션은 좀 또 달라요. 어떤 무의식과 뭐 의식의 통합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이게 음, 어떻게 하면 이 그 반대, 편향 서로 이게 편향된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그 프로젝션끼리 어떻게 통합을 하는가 이 얘기야. 음. 뭐 결국 그걸 또 융으로 가져가면 또 그렇게 해석이 또, 되지만 네. 이 사람은 웬만하면 음, 뭐 collective unconsciousness 뭐 unconscious 이거 웬만하면 안 써요. 예, 이 책에서. 음, 그러니까 그 책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평가 작업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했어. 오히려 비판을 해요 한 챕터에. 음, 왜냐하면 융에 대한 그 책들은 죄다 다 그거를 쓰잖아. 그거를 그렇지. 써야지 이 융 얘기가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 음. 사람은 그걸 안 쓰고 그 표현을 해요. 원형이라는 그 심리학을, 원형 심리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융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음, 전혀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건데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예, 그거를 그 공식을 깨는 거죠. 그걸 깨고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투사로 봐요. 그냥 투사. 투사. 예, 투사인데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투사로 본다는 예, 거죠. 그냥 이 그냥 나에 투사, 있는 것을 투사로 예, 한다. 그냥 투사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반대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융은 뭐 그것이 뭐 한쪽 의식 속에서 그걸 투사시키면은 그게 무의식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자라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걸 또 다른 투사로 봐요. 그런 것들이 또 자라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자체가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통시적인 것과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측면들, 도식화된 이런 측면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반대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형이상학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과 무관하게 그 이론을 세울 수 있는 철학 체계로 이해를 해요. 내가 볼 때 그 이해는 좀 약간 협소한 이해인데 형이상학에 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형이상학도 하나의 투사로 봐요. 그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사를 시키는 거야. 보디즘이네. 모든 게 그러니까 거의 불교네. 유식 예, 불교하고. 그러니까 그 반대적 불교 되겠죠. 이 사람 불교학자예요. 잘 아, 바로 알아. 예.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교에 대한 책도 많이 맞네. 좀 내고, 어쩐지 불교 어, 같아. 그걸 하나 투사로 보고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형이상을 마치 뭐 어떤 보편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그런 실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투사일 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편향된 투사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의 투사도 나오는 거야. 반대 투사 나오고. 그것도 보다 더 실천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그거는 그 인행영이네. 음과 그렇지. 양. 이는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래서 인터그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션과 프로젝션 간의 이 통합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아키타입이라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요. 그 아키타입이라는 거를 마치 이 경험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이런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철학적 용어로 a priori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 있죠. 원형이라는 게 뭐야? 일종의 그 서클이거든. 그 우리말로 표현들 그렇잖아요. 아키타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통합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섀도우를 어떻게 해봐? 그 그림자, 그러니까 섀도우. 이 사람이 여기에 그 그러니까 칼 융은 이제 섀도우라는 게 너무 짙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섀도우잖아요. 그렇지 안 보이는 게 섀도우지.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프로젝션이잖아요. 예, 그렇죠. 프로젝션으로 내가 너무 심하게 내 감정적으로 심하게 뭐 여러 가지 느낌을 갖는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음, 통해서 나의 섀도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그게 거죠. 통합작용이라는데 그 그게 사람은 다 섀도우를 어떻게 얘기해? 이 사람한테는 그 로버트 앨리스라는 이 사람한테는 그 아키타입이 원형이 이렇게 기능하는 거거든. 기능하는 건데 원형이 기능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기능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그 어떤 아키타입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섀도우 펑션. 아, 인간으로서 어 그 뭔가 이 사람이 그 여기서 그러니까 섀도우라는 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우리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그 멀리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예, 인간들마다 성향이 있잖아. 우리는 이제 성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가티브한 성향들, 그러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네가티브한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네가티브한 것들 있죠.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거나 뭐 일단 싫어하는 것들 있죠. 보기만 해도 그러네. 짜증이 나고 뭐 짜증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섀도우 안에 갇히는 거거든. 이거는 이게 굳이 뭐 반대, 이 사람은 굉장히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것들이 어떤 자기가 판단 볼 때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가티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네가티브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그 섀도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섀도우 작용하고,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그 기능은, 어, 어떤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 막 그럴 때 영웅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야, 아키타입이. 그, 그렇지. 그 뭐, 어떤 우리가 인간들은 자꾸 목표를 추구한다고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영웅심이라는 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윤석열이 그러잖아. 지금. 그렇지. 그 히로의 윤석열이 펑션이 있어. 그,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딱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 그렇지. 미친놈. 그렇지. 그 그 영웅, 영웅 심리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 나쁜 영, 독자들이 음,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나쁜 식의 영웅 심리 아니야? 영웅 심리 그렇죠. 맞잖아. 영웅 심리예요. 예, 영웅 끝까지 심리. 투쟁한대. 끝까지 이야. 때 그게 이 사람은 융은 이제 그런 거를 신화를 우리가 영웅 신화라는 거 옛날 고전 신화라는 건 다 영웅 스토리잖아. 그 영웅들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심지어 무협지 이런 것도 다 영웅적인 그 영웅신 건데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현실. 투사를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좋게 투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투사도 하겠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투사죠. 사회 전체를 국가 전체를 그냥 그 송두리째다가 지금 완전히 위기 속으로 그냥 끌어가는 그냥 그런 그 얘기인데 얘기 듣고 우리 그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광란을 했대요. 잘 얘기했다고. 끝까지 그렇지. 투쟁. 그 사람들도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서 투쟁. 나름대로 영웅 심리를 계속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걸 투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그 영웅 그쪽과 반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섀도우의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섀도우인 거야. 소위 말하는 그, 그 뭐예요? 명암에 의해서 조명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루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밝게 한다고. 동시에 그 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걸로다가 그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섀도우로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섀도우는 뭐야? 태극기나 윤석열한테 섀도우는 촛불이죠, 촛불. 이재명이야. 재미. 이재명. 음, 그리고 국힘당 저기 뭐야?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지. 그 예, 촛불. 그래서 국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한테 섀도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이거는 굳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런 선상 속에서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이게 구조화된 거다. 인간들 이 심리 속에 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게.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도 다 같이 이런 심리를 다 갖고 있죠, 동시에. 이런데 이게 어떻게 옳게 나가느냐, 이게 위험하게 나가느냐, 이제 이 차이에서 크게 갈리는데 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능이고 이제 세 번째 기능은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 어떤 long-term 프로젝트가 있어서 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예요?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도 나와요. 어우, 네, 아니면,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 것들은 이제 이걸 또 아니마 아니무스에서 또 뭐 무의식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의식 무의식.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간단해. 그냥 서로 상보적인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아까 말하는 그런 두 개의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동시에 서로 상보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아키타입은 이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조화롭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음, 이거를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거를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꽤 되지. 이게 지금 내가 볼 예, 때 그대로 윤석열 나가면 파괴될 수밖에 그치? 없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볼 때 이 자기 파괴의 본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를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섀도우는 약간 극단적인 거를 얘기를 섀도우를 얘기하는 거고, 음. 아니마 아니무스는 이게 조화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지. 예. 아니마우스 서로 그 상보성. 그러니까 이런 이 기능이 이제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거의 그 기능인데 어떻게 그것이 아키타입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젝션을 할 때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 아키타입이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등장을 해요. 음, 그런데 아까 그 히로익 펑션이라는 거 있어요. 영웅적인 기능, 어떤 영웅 심리를 담당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자기가 모델을 세우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 속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런 하나의 자기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겠죠. 전두환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루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고 반면에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은 섀도우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 사람한테는 윤석열이 그러잖아. 자기와 반대되는 것들은 다 그냥 보니까 뭐 엄청나더구만. 척결시키잖아. 증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범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 사람 삶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 섀도우의 표출이거든요. 이게 섀도우의 표출인데 사람들한테는 아니마 아니무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상보성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이제 종교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는데 꼭 종교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이렇게 소속이 돼야지 종교가 아니고 이 종교 심리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 그래서 호모 렐리기우스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음, 그래가지고 이 상보성 기능이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오늘 좀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윤석열의 지금 행태는 아까 우리 그 질문한 그런 것들 왜 지금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이거는 자기 파괴의 본능이라고 봐요. 윤석열의 자기 파괴. 이게 지금 명암이 너무 극렬하게 갈려버렸어요. 명과 암이 이 사람의 밝음과 너무 그 히로익 펑션 있죠. 음, 그 영웅심 이런 것들이 너무 극대화됐어요. 확대됐단 말이지. 이게 이게 확대가 되니까 망상인지 소위 말하는 망상, 자기 망상. 망상에 이르기까지의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 상보성 기능이라는 게 작동을 한대. 이 사람에 의하면 음, 이게 웃긴 게 이게 그렇게 극대화되면은 이제 상보성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 출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극대화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 그렇지요. 네, 이미 이제 예, 문턱을 넘어선 거지. 네, 이게 빠져나갈 임계치를 구멍, 벗어난 거죠. 인계치를 벗어난 건데 이게 벗어났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상보적인 관계로 맺어야 되는데 이때 그 아니마 아니무스 기능 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아니마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해서 남성적인 뭐 아니무스가 남성이면은 아니마가 여성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서로 이걸 갖다가 마치 자석처럼 끌고 당기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너무 극대화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 소위 말하는 여기선 융도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리버설이 발생하는 건데 역전이. 그러니까 이 섀도우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극대화된 이 섀도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킬해야 돼. 죽여야 돼. 음, 이거를 죽이면 이게 완전히 끝장나는 건데 결국 계엄령 선포라는 건 죽인 거예요. 자기의 그 섀도우를 갖다가 죽인 죽인다.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 섀도우라는 건 국회를 말하고 이재명을 말하고 저기 뭐야 김민석을 뭐고 또 뭐야 자기가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저기 뭐죠? 누구야 심지어 한동훈까지 한동훈, 응? 그리고 또 뭐 많잖아 지금 뭐 그 이거 이완, 제기한 사람 박선원인가 아 김선원 그 왜 그 계엄 그 얘기 처음 그거 한 사람 아, 있어요. 미워하나 봐, 예, 김어준. 김선 예예예. 유시민은 안 미워하나 보죠? 유시민은 없었어. 유시민은 이제 정치세 하긴 유시민도 계속 정치세에 어, 아니, 없어도 유시민이 좀 미워할 것 같아. 유시민은 안 미워하나 봐. 글쎄 뭐 시간이 지나면 유시민도 쳐넣겠죠. 근데 김어준이 최전선 지금 하여튼 최정상. 김어준이 그 프로그램 담당이잖아요. 그걸 다 그 아, 주제를 정하고 리드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김어준 그걸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 일단 효과가 사라지니까. 자기의 궤도를 제거한다는 예, 얘기. 그래서 섀도우를 척결을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기능에 의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은 결국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섀도우를 갖다가 죽여야 될 정도까지 온 거야. 음, 이래서 주변에서 뭐 만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게 투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를 하게. 파괴시키는 쪽으로 결국 자기의 그 밝음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야 자기의 그게 그 영웅적인 그런 심리가 극대화되면 결국 그거는 자기 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섀도우를 죽여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섀도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지. 투사야, 투사. 결국 국회가 하나의 아, 그 대상으로 실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섀도우를 갖다 거기다 투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투사. 오 박사님, 어. 최고의 해석입니다. 최고의, 이거는 예.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해석이다. 이런 와, 지금 이 맞는 것 같아. 내란과 계엄과 내란은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 파괴를 시키는 그런 본능이다. 물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 결국 뭐 지발등 지가 찍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결국 다 자기가 그러면 이게 히틀러, 예. 음, 그러니까 결국 이건 히틀러도 자기를 똑, 죽이는 게 히틀러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600만을 죽였잖아. 이게 예. 자기 궤도를 죽인 거네. 자기 섀도우를 죽인 그리고 거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잖아. 자살까지. 끝내. 결국 그 완전 진짜 죽인 거예요, 자기를. 아, 좀 그렇게 할 수 아까 얘기 같은 있구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징성 이런 행위를 통한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진짜 이제 물리적으로 자기를 죽인 거지.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그 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히로익 펑션이라는 거를 극대화시키면 결국 이거는 그 섀도우를 죽여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건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섀도우니까. 음, 근데 그 섀도우를 남겨둬야 돼요. 이걸 항상. 남겨둬야지. 남겨둬서 최고의 바람직한 모델은 이 섀도우와 서로 이렇게 상보성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싫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껴안고 이거 뭐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껴안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그거 인정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음? 나 볼 때 많잖아요. 이거를 공부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던데. 그거를 느낌이 잠깐 올 수도 있지만 바로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또 부인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그렇지. 우리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 난 아니야. 솔직히 그래. 난 솔직히 그렇구나. 윤석열 한동훈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벌어지기 전에 저것들 빨리 끌어내려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잖아. 다 그렇지 않나? 음, 온갖 그냥 정적들 제거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내 안에 섀도우라고 그거는 걔가 그 윤석열이가 솔직히 섀도우예요. 음. 이럴 경우에 이제 근데 이 섀도우를 죽이면 안 돼. 어쨌든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그 승화시키고 소위 말해서 승화시키고 심리적으로 통전을 시키느냐 이건데 결국 어 그래서 영웅들이 비극적인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거구만. 그렇지 예 네?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악의 영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의 하나의 영웅으로서 기능으로 쌓은 거지
나 그러나 같은 경우, 전의 영웅으로서 이제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악을 음, 계속 누르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그 악으로부터 실행을 당할 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부처는 이게 굉장히 통정적으로 살고 피스풀하게 어 80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영웅보다는 그걸 좀 뛰어넘은 거 아닌가? 자기 자신 안에는 섀도우까지 다 품고 이게 밸런스 어, 있게 산 거 아닐까? 나중에는 그래서 부처가 부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팰리스 안에서 그 완전히 금수저로 이렇게 왕자로 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그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 자기가 그 소위 말하는 뭐 일단 이 사람은 당시에 힌두교 사상이 지배하는 지금 물론 뭐 인도에 항상 그런 역사로 가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카스트라는 그런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또 그 베다 힌두 베다의 그 권위를 부정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이거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 도전 정신이. 이게 당시 그 인도 사회를 바라볼 때.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부처 예수의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지만 개혁이나 이런 것들 부처 사실 그 인도 사회에서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예. 그러나 이제 예수는 극단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목표를 두고 음, 하나님의 나라. 왜 네. 부처도 불교는 엄청났죠. 이제 중도 사상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중도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따라요. 이 이게 따라왔다고. 곧 힌두교의 도전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부처가 얼마나 그 초기 불교 때 얼마나 많은 그 불교 그 부처승들 불승들이 다 세크리파이스 됐는데 그래요. 희생당. 그럼 그거 피해 가지고 다 중국으로 왔는 거, 중국으로 온 건데. 그거 피해 가지고. 물론 뭐 시타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음, 그 석가모니 그 음, 샤카 클랜이라는 거기에 음, 그 워리어라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엄청난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런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아까 그 섀도우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래요. 어떻게 그 암살을 해야 되거든. 이게 나가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런 경우들 있잖아. 이제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이게 이런 건데 이놈은 벌써 그 짓을 그냥 해버린 거야. 국회를 갖다 그냥 이거는 저도 그냥 이게 한 사람의 암살이 아니라 이 전체 국회와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예? 그렇지. 고작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이 있나?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다 그 저기 뭐야 국힘당들 지들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리고 얼마 전에 뭐죠? 그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야. 그래. 그 엉터리지. 근데 싸가지. 그 누구예요? 유펜 그 아이빌리그 나온 좀 아 엄청난 지지를 얻잖아. 이게 지금 로빈 후드 아니냐? 지금 홍길동이야 완전히. 대낮에 그 뭐야 예. 이게 최대 인슈런스 보험회사 사장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아 이게 대낮인가 저녁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제 대낮 우리가 살인을 몽해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서 극대화돼서 결국 이 섀도우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제 그 판단을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껴안고 갈 거냐. 이 상보적인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 답이 있는데 음, 무슨 브레인을 연구하는 사람,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스탠포드 유명한 그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있어요. 여잔데 사이카이트리스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뇌가 있대요. 도파민. 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유지하려고 그러지. 확 내려버린대. 어허. 그게 그게 위드로 시스템. 이 사람이 아니마 아니무스 그 기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확 올라가기 때문에 확 내려갈 때 고통이 심하대.
그러면서 이제 평행성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고유의 기능이 브레인에 있대요. 그러면 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확 올라가잖아? 그러면 확 내려간다고요. 그럼 점점 더 센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쾌락은 없대. 그냥 그 갈 수밖에 없는 그 의지로 계속 약을 늘리는 것뿐이 없대요. 그럼 또 내려가고 막 메스업 되는 거죠. 근데 음, 이 사람은 뭐 솔루션이 딱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뭐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플라이 될지는 모르는데 뭐냐면 리합 들어가서 재활하는 들어가서 견뎌야 된대. 안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래. 아이, 너무 단순하잖아.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한 우리? 거야. 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어야 돼. 정신병 격리시켜야 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렇지. 정신이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음. 그러면은, 진작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터지기 전에 어떻게 막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된 거지,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앞으로 2년 반이나 또 반이나 남았는데, 그냥 지발로 지가 그냥 자기를 파괴시킴으로써 빨리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힘들어요. 지가 이렇게 파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잘 된 거지. 빨리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치료 과정이라고 봐. 그게 자기가 6년 이제 파괴를 치료야. 시켰는데 결국은 다 이게 빨리 치료가 또 돼야지. 여기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터져야 됐었거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자기의 진정한 자아는 자기가 파멸됨으로써 자기가 온전한 인간이 될 어떻게 수 그렇지. 없다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쩌겠어. 이게 좀 극단까지 가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자기 파괴시켜야 돼. 음. 자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파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반성을 해서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에게 끌어내려. 일단 자기 파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파괴는 지금 두 번째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이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가 진짜 자기 섀도우를 파괴시켜 가지고 내란을 저지른 거거든. 그 계엄을 선포하고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 파괴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끌어내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 뭐 감옥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파괴 이 뭐 이런 사람은 것들은 평생 못 깨달을 거예요, 근데. 전두환처럼 될 것 같아. 그렇지. 전두환이 12 사태 일으켰잖아. 음 얘도 비슷한 패러lar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 12월 12일 날 자기 성명서를 낸 거 아니야. 자기 파괴적인 성명서를 낸 거 아니야. 이게 뭔가 패러럴이 있다니까. 평형 이론이 있다니까. 근데 전두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잖아. 내가 보기엔 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아. 감옥에서. 아니면 히틀러처럼 자살을 하든가. 차라리 뭐 자살이나 끝까지 감옥에 있게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처형에 있어서 지금 나는 그래 전두환은 사형을 시켰어야 됐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는 뭐 그렇게 해봤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거든. 군인들 중에서 해야겠지. 할 수도 있고 이 당연히.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결국 아예 딱 그 보여줘야지 이런 것들은 이 전두환을 사용시키라면 누구를 사용시키는 거야? 이 사람을 사용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 이제 더 계속 드러나는데 내란 수괴범으로서 아니면은 이제 최저가 무기징역일 텐데 절대 뭐 사면이다 이런 걸 또 하지 말고 우리 참 한국 사람들 이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약해요. 이게 왜냐하면 후세를 위해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면은 절대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이게 후대를 위해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감옥 안에서 죽게끔 해줘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음. 네. 사면권도 뭔가 제재를 걸어야 돼. 음. 법적으로. 근데 나는 몰라. 이게 누구죠? 그 특전사령관한테 과연 150명 그 특전사령관한테 얘기했대잖아. 아직 지금 다 빼내라고 국회의원들을 투표 못하게 뭐 하여튼 근데 거기서 그친 것 같지는 않던데 어, 말을 안 들면 반항을 하면 음.
뭐 어떤 명령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 응. 아, 오늘 이만하고요. 그래, 그래, 그래. 네, 다음에 또 또 만나서 하자. 응. 네, 네, 그래, 뭐, 잘 있고, 다음에 하자. 응.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